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꼭 신경 써야 하는 건강 문제 중 하나, 바로 혈압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병원이나 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높네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때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걱정하는 분도 있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 그냥 넘기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혈압이란 무엇인가? 먼저 혈압이란 게 뭔지부터 알아봅시다. 혈압이란 건 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가 혈관벽을 밀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심장이 펌프처럼 피를 꽉 짜내서 온몸으로 보낼 때 그 피가 혈관을 따라가면서 벽을 꾹꾹 미는 힘이 생기죠. 그게 바로 혈압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파이프를 타고 흐르잖아요. 그때 물이 파이프 벽을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세게 흐르면 파이프가 흔들리고 오래되면 터질 수도 있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피가 너무 세게 흐르면 혈관이 손상되고 그게 쌓이면 큰 병이 생깁니다. 혈압 숫자 이해하기.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130에 80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위에 있는 숫자, 즉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힘껏 조여서 피를 밀어낼 때의 압력입니다. 아래에 있는 숫자, 즉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힘을 풀었을 때 혈관에 남아있는 압력이죠. 정상 혈압은 보통 1만 2080 mmHg 이하입니다. 그런데 위쪽 숫자가 140 이상이거나 아래 숫자가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간 단계, 예를 들어 130에 85 정도라면 주의 단계입니다. 이 주의 단계에서도 방심하면 금방 고혈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무서운가? 증상이 없어서.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이미 꽤 혈압이 올라갔을 때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난 멀쩡한데? 하면서 그냥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 혈관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은 60대 후반까지 혈압이 좀 높았는데도 나는 괜찮아,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는데 뭐 하시면서 약을 안 드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 뇌졸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느꼈습니다. 혈압은 오늘 아픈 병이 아니라 천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병이라는 걸요. 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고 특별한 증상도 없지만 그 사이에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어느 순간 큰 사고가 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또 한 가지, 고혈압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종종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 친구들이 바로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병이에요. 혈압이 높으면서 혈당도 높고 콜레스테롤까지 많으면 위험은 몇 배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죽음의 삼총사라고도 부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오를까?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 혈압이 오르더라고 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말랑해서 피가 지나가도 쉽게 버티지만 나이가 들면 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피가 조금만 세게 밀어도 압력이 확 올라갑니다. 거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집니다. 짠 음식, 운동 부족, 체중 증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혈압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혈압이 높으면 우리 혈관벽이 계속 큰 힘을 받게 됩니다.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가 부드럽게 흘러가고 필요할 때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몸에 맞게 조절됩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으면 이 혈관이 계속 압력을 받으니까 고무줄처럼 말랑해야 할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잘 늘어나지 못하고 혈액이 흐르는 길이 좁아집니다. 길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더 세게 밀고 나가야 하니 혈압이 더 오릅니다. 마치 좁은 물길에 물을 억지로 보내면 물살이 더 세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큰 병으로 이어지는 이유,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진 상태가 오래되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나 다른 찌꺼기가 달라붙습니다. 이걸 플라크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 혈관이 거의 막히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생기는 병이 바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입니다. 뇌졸중, 머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 심근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병. 이 두 가지는 발병하면 응급 상황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놓쳐도 후유증이 크고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병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작점에 바로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무증상의 함정. 고혈압이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다.
같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건 이미 많이 진행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하고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맞는 분이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소에 혈압이 160 이상 나왔습니다. 나는 뭐 특별히 아픈 데 없으니까 약은 안 먹어도 돼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뇌졸중이었어요. 혈압을 꾸준히 관리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합병증의 무서움. 고혈압은 혼자 오는 경우보다 다른 병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뇨병, 고지혈증입니다. 혈압이 높고 혈당도 높고 혈액 속에 기름기 콜레스테롤까지 많으면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죽음의 삼총사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셋이 힘을 합쳐서 혈관을 빠르게 망가뜨리거든요. 그 결과 심장병, 뇌졸중, 신부전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생깁니다. 신장 콩팥에도 치명적. 혈압이 높으면 심장과 뇌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콩팥, 즉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고 결국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심하면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한번 투석을 시작하면 주 23회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이 크게 불편해지고 건강도 더 빨리 나빠집니다. 이 역시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생기는 결과입니다. 신부전, 심장이 지치는 병. 고혈압은 심장에도 무리를 줍니다.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피를 더 세게 밀어내야 하니까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처음엔 힘이 세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장이 지쳐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이걸 신부전이라고 하는데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집니다. 결국 관리가 답이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고혈압이 얼마나 무서운지 감이 오실 겁니다. 무섭다고 겁만 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리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혈압을 재고 높으면 생활을 바꾸고 필요하면 약을 먹는 것. 이게 우리의 혈관을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고혈압 관리의 기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음식, 운동, 생활 습관. 이 세 가지를 조금씩만 바꿔도 혈압은 분명히 내려갑니다. 물론 한두 번 하고 많은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짠 음식 줄이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을 참 많이 먹습니다. 김치, 찌개, 국, 젓갈, 장아찌 다 맛있지만 소금 덩어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지 이하로 권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소금 티스푼으로 한 숟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탁을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김치, 점심에 된장찌개, 저녁에 젓갈 이러면 하루에 10지, 15지은 그냥 넘어갑니다. 소금이 왜 문제냐면 소금 속 나트륨이 몸속에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서 혈압이 오릅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을 너무 많이 흘려보내면 압력이 세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소금을 확 줄이면 음식이 너무 싱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법이 필요합니다. 김치 국물은 최대한 적게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남기세요. 찌개, 국은 건더기 위주로 국물은 2~3숟가락만 드세요. 젓갈, 장아찌는 반만 평소 먹는 양의 절반만 먹어도 맛은 느껴집니다. 간은 식탁에서 하지 않기 요리할 때만 간을 하고 식탁에서 추가로 소금을 뿌리지 마세요. 향신료 활용 마늘, 파, 생강, 고추, 참기름 등으로 맛을 내면 소금을 줄여도 음식이 맛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하기.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데 약만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즉 숨이 조금 가쁘게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권장량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등산 등 부담 없는 운동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하루에 1시간씩 뛰면 무릎, 허리가 다칠 수 있습니다. 처음엔 510분씩 시작해서 매주 조금씩 늘리세요. 집에서 하는 간단 운동 예시. 발목 들기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기. 하루 100번. 의자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15회씩 하루 23번. 팔 돌리기, 어깨 결림도 풀리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이런 운동은 비 오는 날이나 겨울에도 실내에서 할 수 있으니 꾸준히 하기 좋습니다. 세 번째, 체중 관리. 살이 찌면 혈압은 거의 반드시 올라갑니다. 특히 배 둘레가 중요한데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쉽게 올라갑니다. 체중을 510%만 줄여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70kg인 사람이
35kg만 빼도 차이가 납니다. 갑자기 많이 빼려 하지 말고 천천히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줄이기.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화가 나거나 긴장하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심호흡, 코로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기. 하루 몇 번씩 음악 듣기,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풀리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산책하기, 햇볕 쬐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연, 절주. 담배는 혈관을 순간적으로 확 조이게 합니다. 그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또 담배 속 여러 성분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금연은 고혈압 관리뿐 아니라 모든 건강관리의 기본입니다. 술은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세요. 많이 마시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그렇다면 약을 언제부터 먹어야 할까요?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먹는 건 아닙니다. 처음 혈압이 높게 나왔다면 우선은 음식 습관이나 운동을 바꿔보는 게 먼저예요. 예를 들어 김치 국물 줄이고 하루 30분 걷기, 체중 조금 빼기, 이렇게 한두 달 해보고 그래도 혈압이 안 내려가면 약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혈압이 140에 90 이상으로 계속 나오거나 이미 뇌졸중이나 심장병, 당뇨 같은 다른 병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바로 약을 먹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면 혈압이 높으면 그 순간에도 혈관이 계속 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물이 너무 세게 흐르는데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조금 높다, 생활 습관 먼저. 두세 달 후 다시 확인. 많이 높다, 다른 병 있다. 바로 약 시작. 생활 바꿨는데도 안 내려간다. 약 시작.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어떤 분은 체중을 줄이고 식습관과 운동을 철저히 지켜서 약을 줄이거나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안정적으로 혈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약을 스스로 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혈압약은 효과가 있을 때도 계속 먹어야 합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끊으면 며칠 안 가서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르내림이 심하면 오히려 뇌졸중 위험이 더 커집니다. 약 복용 시 주의할 점.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아침 식사 후 등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면 좋습니다. 물과 함께 복용. 커피나 주스는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복용을 잊었을 때 하루 정도는 괜찮지만 자주 빼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깜빡 잊었다면 가능한 빨리 복용하세요. 다른 약과 함께 먹을 때 병원이나 약국에 꼭 알리세요. 일부 약은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생명. 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꾸준함입니다. 혈압은 단기간에 완전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함께해도 효과를 보려면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괜찮아졌다 싶으면 방심합니다. 운동을 끊고 예전처럼 짠 음식을 먹고 약도 빼먹습니다. 그 순간 혈압은 다시 올라갑니다. 혈압은 마치 집안 청소와 비슷합니다. 한번 깨끗이 청소했다고 평생 깨끗한 게 아니죠. 매일 조금씩 치워야 깨끗함이 유지됩니다. 혈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 측정의 습관화. 집에서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 기록해보면 내 혈압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특히 높다면 아침 고혈압이고 저녁에 높으면 하루 활동이나 식사,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혈압을 재는 순간만큼은 조용히 앉아 12분 쉬고 다리를 꼬지 않은 상태에서 재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재야 수치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치지 않는 방법. 고혈압 관리를 하다 보면 아이고 귀찮다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하루 30분 걷기 힘들면 10분만이라도 걸으세요. 짠 음식을 완전히 끊기 힘들면 절반만 줄이세요. 작은 변화도 꾸준히 쌓이면 큰 효과를 냅니다. 또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운동을 하고 식단도 함께 바꾸면 훨씬 쉽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즐겁고 오래갑니다. 마무리 말씀. 고혈압은 무섭지만 관리가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꾸준함이 세 가지 기둥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혈압은 안정되고 큰 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국물 조금 덜 먹기, 하루 10분 더 걷기, 약 시간 지키기.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